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어이없는 편견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이제야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게 됐어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이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재혼 가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옛날 분들에게는 재혼 가정이라는 것만으로도 결혼을 꺼릴 일이 되는 거라는 걸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쉬쉬하는 일이긴 했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죠. 재혼 가정이었지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었고요. 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없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말 안 하면 그냥 온전한 가족일 뿐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저에게 당부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 너 혹시 결혼할 사람 생기면 우리가 재혼 가정이라는 건 절대로 말하지 마. 말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최소 5년은 넘은 뒤에 하고. 응? 재혼이래봐야 엄마랑 나 아빠 사이가 남인 건 아니잖아. 피가 섞인 부모 자식인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근데 내 나이만 돼도 그걸 흉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런 편견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아니? 지금이야 결혼도 이혼도 쉽다지만 그때는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하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몰아갔거든. 그러니까 네 사돈 될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나면 이야기해. 이야기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영영 갖고 가도 되고.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거 요즘에는 돌싱들도 TV 나와서 이혼 이야기 많이 하고 재혼 이야기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막상 주변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요. 엄마 걱정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엄마의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시댁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작은 가게를 하는 남편과 만났고 결혼식 날을 잡아놓은 뒤 임신이 확인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가게 사정이 나빠졌을 때 결혼식을 미루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때는 사업을 하던 시부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입원한 상태였고 사업 자체도 기울어져 가느라 시댁에도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곤란해하던 남편을 도와준 것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김서방, 요즘 많이 힘들지? 아버지도 입원해 계시고 자네 가게 사정도 안 좋다고 들었어. 이걸로 일단 급한 불 좀 끄게. 친정엄마가 건넨 것은 카드였어요. 제 명의로 된 카드였지만 안에 들어있는 목돈은 어머니의 돈이었죠. 남편과 함께 안을 열어보니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면 우리가 살 집을 희생하지 않고도 남편 가게와 시부 사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돈이었죠. 그 통장을 받고 남편은 너무 고마워서 저희 어머니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시부와 남편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장모님, 이렇게 큰 돈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이 돈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갚지 말라는 말은 안 할 거야.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딸을 힘들게 하면 그때는 다시 다 돌려받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완전 남은 아니지 않은가? 자네 부친도 나와 친한 동네 오라비였으니까. 사실 친정엄마와 시부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거의 소꿉친구였죠. 서로 결혼하기 전까지 연락이 됐었는데 결혼 후에는 연락이 끊겨버려 연락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다가 상견례 때 서로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때 정말 다들 어안이 벙벙한데 두 사람은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연 덕분에 결혼이 더 수월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인연 때문에 친정엄마가 남편과 시부를 위해 돈을 마련해 준 것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와이프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할게요. 고맙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괜찮을까? 지금 자네랑 자네 부친 상황도 좋지 않으니 예단 예물 같은 건 서로 할 처지가 못 될 거라 생각해. 자네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우리도 어찌됐건 큰 돈을 지출한 상태니까 그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저희야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걸요. 남편은 그간의 마음고생이 다 풀렸는지 확연히 좋아하는 얼굴로 저를 보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얼마 전까지 돈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었으니 가뭄에 단비가 온 듯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쥐어주는 것을 보니 결혼도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았죠. 남편과 함께 시부 병실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도와준다는 말을 하자 시부가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아이고, 우리야 너무 고맙지. 고향 동생이 사돈이 되니 이런 덕도 보는구나. 예단 예물은 우리도 힘든 상황이었으니 서로 없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며느리 복이 있네. 이렇게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떡하니 들어오고 말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너한테 다 갚아주마. 다 아버님이 쌓은 덕이죠. 짠순이 저희 어머니가 돈 빌려줄 정도면 아버님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알 것 같아서 마음도 놓이고 힘들 때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친정엄마를 좋게 봐주는 시부를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시댁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근데 여보, 예단 예물을 안 하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사려고 생각해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 살 게 뭐가 있어? 결혼식이 아들 결혼식이지 우리 결혼식이야? 그리고 예단 예물 같은 거 할 상황도 안 돼 우리가.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간 만큼 오고 온 만큼 가는 거야. 상대방이 분에 넘치게 이미 줬는데 무슨 헛소리를. 그럼 아들이 받아온 돈 중에 좀 떼주세요. 저도 체면 치레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안 해오긴 뭘 안 해와. 당신 그 욕심 좀 버려. 애들 결혼식으로 세간살이 마련할 참이야? 애들 건 애들 거야. 제발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더런 되는 마음으로 얌전히 좀 있어. 나랑 아들 망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던 당신도 다 같이 망하는 거 알지? 지금 당신 하는 짓이 말이야. 물에 건진 인간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어깃장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제발 염치 좀 챙겨. 아니면 철이 좀 더 들던가. 어떻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 시모는 작게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와 남편에게 눈길도 안 주고 병실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남편과 시부가 시모에게는 얼마 받았는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그 돈 보면 어떻게든 가져갈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조로 말씀을 하니 저도 아무 말 못했죠. 그러니 시모는 저희 엄마가 빌려준 돈이 그렇게 큰 액수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중에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당신한테 얼추 돈도 갚아나갈 때쯤 되면 엄마한테 다 말할게.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남편이 미안할 일은 아니었죠. 시모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였으니까요. 아들 사업이 망해가는 거 충분히 알면서도 자기 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니 아들도 남편도 그걸 못 믿었게 생각하며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걱정이 됐어요. 결혼식 때 시모가 마냥 밝은 얼굴은 아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시모의 얼굴을 봤는데 완전 썩은 표정이었거든요.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 불쾌한 표정, 냉정한 표정이 한데 뒤엉킨 아주 오묘하게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시모가 왜 화가 났는지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잘 달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얼굴이 그 꼴이었으니 설마 아직까지 예단 예물 때문에 저러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드레스 입고 부케를 들고 있으니 마음대로 움직여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패백을 하러 이동할 때 시모가 왜 그렇게 짜증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있어? 예물을 안 해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무리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맘대로 줄이고 없애고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아? 패백실 들어가려는데 들리던 시모 목소리였어요. 저는 당황했죠. 남편 친인척들과 함께 있었는데 시모가 그런 말을 꺼낸 거예요. 시부는 화장실에 간 터라 안에 없었거든요. 시모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주기로 했다가 안 해준 거라고? 무슨 그런 집이 다 있대.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할 건 해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 집안 다 망한 거 아니야? 딸 결혼하는데 대놓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돈 쓰기 싫은 거지. 며느리가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애 시집 보내면서 그런 것도 없이 오는 거 너무 경우 없는 짓이잖아. 듣고 있으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없길 바라며 안을 슬쩍 살폈는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편 통로에 계시더라고요. 친정엄마 표정이 무척 안 좋았어요. 그 기분이 어떨지 짐작도 안 갔죠. 항상 긍정적인 어머니 표정이 완전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모 이야기에 동조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흉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시부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아가,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시부가 저를 챙기고 뒤이어 남편도 나타났죠. 두 사람 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늦었죠. 그런데 시부가 들어서는 순간에도 시모는 저희 친정 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 들으란 듯 더 크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아들 앞길 막아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에요. 결혼식부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하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별것 없는 딸도 귀한 딸이라고 싸고 돌 테니까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국 시모 이야기를 듣던 시부가 깜짝 놀라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친척들 앞에서 무슨 헛소리 지어 만드는 거냐고. 자식 도와준 사돈이 얼마나 고마운데 당신 하는 짓이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랑 뭐가 달라. 막말로 예단 예물을 했었어 봐. 우리가 감당이나 했겠소? 지금이야 퇴원해서 몸 상태 괜찮고 사업도 차츰 돌아오고 있지만 그때 사돈이 안 도와줬으면 재기 못했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돼먹은 사람이야 당신? 은인들 앞에 두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꼴랑 조금 도와준 거 가지고 이러지 말아요. 그리고 하기로 한 건 했어야지. 그걸로 얼마나 할 일이 많았는지 알아요? 제가 사야 할 것들 다 못 샀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도와줘요? 정말 떼쓰는 아이처럼 말하더라고요. 상황을 볼 줄 모르는 건지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시모와 함께 욕한 사람들이 처가에서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는 말에 자신들이 했던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걸 어째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시모의 그 철없는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얼굴이 더 일그러진 사람이 바로 시부였어요.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저런 소리를 찍찍해대니 당연히 환장하고 펄쩍 뛰었어요.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가 당신은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당신 그 욕심 때문에 언젠가 큰 코 다친다고. 제발 욕심 좀 버려. 당신 때문에 나도 창피해.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고. 결국 남편이 수습하러 나섰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까딱 잘못했으면 결혼식 연기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만 하시느라 아버지랑 제 사정을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상황 많이 살펴봐 주신 거고요. 돈 빌려 가는데 예단님을 하자고 하면 처가에 돈 빌려서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친인척분들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남편 말에 시모가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 보면서 덕 좀 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덕만 봤어요? 망해가는 가게 살려준 은인인데 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돈 주는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구는 것 같은데 살면서 제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 와이프 처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사람 도리만 하면서 삽시다. 네? 시모는 골이 잔뜩 난 채로 인상을 확 찌푸리고 있었고 시부와 남편은 저와 친정 부모님을 달래려 애썼어요. 두 사람이 잘 달래지 않았다면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망가졌을 거예요. 남편은 저와 친정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 숙였죠. 그때 시모가 자기는 패백을 안 하겠다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았어요. 시부는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듯 자신의 여동생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렇게 시모가 없는 패백이 진행됐죠. 시모는 아예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엉망이 된 결혼식이었지만 더 엉망이 되기 전에 수습이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혼주가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시모가 없으니 분위기가 더 둥글둥글하고 좋았어요. 시부가 돌아다니며 제 칭찬도 하시고 고향 친구들과 어머니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셨거든요. 시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죠. 친정 부모님도 시모가 안 보이니 그제야 얼굴이 좀 돌아왔고요. 딸, 그 집 안싸돈 보면 내가 너 시집 안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오빠가 너 좋게 생각해주고 잘해주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보내. 예, 혹시라도 네 시어머니가 너 괴롭히면 꼭 시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라. 알겠지? 어른이 어른 같아야 말이지. 저런 어른도 우더른이라고 다 참아주면 너만 생고생이야. 아니다 싶을 때는 확실하게 시아버지한테 말해. 도와준 것도 있고 이 엄마 얼굴 생각해서라도 너한테 잘해줄 양반이야. 나는 너희 시모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혹시라도 만나게 될 일 만들지 말고. 알았지? 정말 싫었던 건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야 저희는 시부모님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사이가 틀어질 정도로요. 하긴 싸우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남편은 그 결혼식 이후로 저한테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원래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봐 걱정하며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서 시모에 관한 건 좀 털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최대한 시모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 믿고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부와 남편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생기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시모와 제가 챙겨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남편은 자기 가게로 시모를 불러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제가 시모와 만나도록 해줬어요. 하지만 바쁜 시간대에 손님도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단둘이 만나야 할 일도 생겼거든요. 결혼식 이후로 오랜만에 본 시모는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였어요.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기색을 내비추거나 냉랭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부와 남편이 많이 달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너 그 가방 예쁘네? 어디서 샀어?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보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사온 거였거든요. 고가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애착이 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이었죠. 아, 이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하나 장만한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무 예쁘다. 이거 갖고 싶네. 그냥 놔주면 안 되니? 손에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건 거의 날강도나 다름없었죠. 실실 웃으면서 달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말해둘게요. 그럴 거 뭐 있니? 그냥 걸친 거 주면 되는데. 너 설마 내가 결혼식 때 그랬다고 나한테 아직까지 악감정 가진 건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알지?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니? 시모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거절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자 바로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시모에게 넘겼어요. 비싼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이걸로 시모 마음이 풀리면 그걸로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한번 준 것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바로 시모에게 전화해 말했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사준 가방을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니 가방 많이 갖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거 탐내지 마세요. 네 마누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지껏 뺏은 거라고? 아니요. 어머니가 너무 원해서 드렸다고 하던데요. 근데 남이 선물한 것까지 원하는 건 좀 아니죠. 어머니 돈으로 사세요. 제가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아버지한테 받는 돈도 있으시잖아요. 왜 며느리 하고 있는 걸 달라고 해요? 제가 용돈 안 드리면 또 모를까. 돈을 주고 있는데 왜 남한테 뺏어요? 결국 남편은 아예 앞으로도 안 사줄 거라고 절대 그런 일로 우리 부부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과격한 말투에 좀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는 더 집요하게 남들 모르는 곳에서 제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시모와 떨어져 있으려 해도 집안 행사에는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하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요구하더니 이번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사준 가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예쁘네. 저번에 거 돌려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 그때 준 건 너무 어려 보였는데 이건 나한테도 딱 맞겠다 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고 무엇보다 친정아버지의 선물이었으니 저도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업고는 안에 든 물건을 우르르 쏟아 테이블 위에 올리더니 저를 쳐다보며 태연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해? 너도 가방 비우고 어서 줘.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이건 저희 친정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가 팔라고 해도 줄 생각 없고 어머님이 달라고 해도 드릴 생각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
나한테 선물하면 되겠네. 안 그러니? 어머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거 잘 아시잖아요. 저 출산하고 아직 육아휴직 중이라 돈도 없어요. 그럼 남편한테 말해서 물어볼게요. 됐어. 기가 막혀서. 이 집에 들어올 때 딸랑 몸만 온 주제에 무슨 말만 하면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자질이겠지.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아들이 엄마 힘든 건 아는 척도 안 하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 시어머니 하는 말에 내내 해도 모자란데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안 돼, 저건 안 돼. 흐이구, 내가 등신이지, 응? 시모가 그렇게 말하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다시 가방을 정리하더니 저를 두고 다른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친척들과 저한테 다 들리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무시한다. 아무것도 해온 것도 없는 주제에 시모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만 한다고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고 있더군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고 남은 건 시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먼저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 잠깐 나오거라. 시부를 만나러 간 곳은 시부 회사 근처였어요. 나가니 시부가 제게 종이봉투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고가의 가방이 있었죠. 너 얼마 전에 네 시어머니한테 가방 뺏긴 거 아들한테 들었다. 내가 그거 보니 미안해져서 말이지. 그간 사돈에게 도움받은 것도 있고 내가 네 어머니에게 직접 선물을 하려니 그러지 말고 며느리한테나 잘하라고 해서 이렇게 가방 하나 사들고 왔어. 내가 너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앞으로도 우리 아들이랑 손주랑 그렇게 잘 지내거라.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좋은 일만 있잖아. 말만 들어도 힘이 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 이거 네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사줬다고는 하지 말고 그 여편네 그거 알면 또 난리 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걸 보면 시모가 얼마나 갖고 싶어 할까 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숨겨두고 몰래 쓸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저번에 친척들 앞에서 제 욕한 게 생각나서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댁에 갈 때 그 가방을 메고 갔어요. 시부가 먼저 알아채더니 저한테 눈짓으로 잘하고 다닌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시모의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얘, 이런 건 또 어디서 났어? 저번보다 훨씬 예쁘다. 이거 나한테 줘, 응? 그러면 앞으로 친척들한테 네 이야기 안 할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시모가 며느리 흉보면 사람들이 그 집안을 뭘로 알겠어요? 그것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를. 게다가 가방 하나에 그런 말 안 하겠다는 것도 다 그냥 해보는 말일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저는 난색을 표하며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이 가방은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 받은 거라 어머님한테 드릴 수가 없네요. 나중에 남편한테 말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랬더니 시모 눈이 쫙 치켜 올라가더니 또 나한테 퍼붓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 시부모 말고 누가 있니? 너 설마 남자 있니? 그거 남자한테 받은 거 맞지? 알아서 열심히 자기 무덤 파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욕심이 끝도 없는 양반이었죠. 그 가방이 뭐라고 멀쩡한 며느리를 외도나 하는 여자로 만드는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저는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하기는 힘들지만 진짜 중요한 분한테 받은 거라 이거는 진짜로 드리기 힘들어요. 너 맞네, 바람핀 거. 지금 당장 안 주면 너 그러는 거 가족들한테 다 알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놓고 그 남자랑도 헤어져.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시모는 가방을 휙 낚아채더니 그 안에 있던 제 물건을 바닥으로 탈탈 털어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어깨에 걸어보며 즐겁게 놀더군요. 저는 속으로 걸렸구나 싶은 마음에 불쌍하게 주섬주섬 물건들만 주워서 종이 가방에 넣었죠. 더 이상 시모에게 갖다부타 말은 하지 않고 저녁 때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일부러 작은 종이 가방만 하나 챙겨들었죠. 배웅하러 온 시부가 제 짐을 보고 의아해하며 묻더군요. 아가, 너 가방 놔두고 왔어. 내가 가져오마. 여보, 그거 아니야. 이제 내 거니까 거기 놔둬요. 시부가 시모 이야기에 당황한 얼굴이 돼서 시모에게 되물었죠. 이게 왜 당신 거야? 걔가 나한테 줬다고요. 자기 불리해지는 거 싫으니까 바람 피우는 거 나한테 들켜서 내가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그거 받은 거란 말이에요. 혼자 소설 쓰던 시모를 보며 시부가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죠. 바람을 피워? 네, 그 가방 바람 피운 사람한테 받은 거라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중요한 분한테 받은 거랍니다. 그게 왜 도남인지 뭐겠어요? 시부가 골 때린다는 표정으로 이마를 부여잡고 시모에게 물었죠. 그 중요한 분이 왜 도남이라고? 누가 그래? 딱 보면 척이죠. 이 비싼 가방을 그럼 누가 사줘요?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시모는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한 약속도 다 깨고 시부에게 구구절절 자기가 쓴 소설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웃긴지 그런 시모에게 시부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나다. 내가 사줬어 이 옆에 내야. 시아버지가 사준 걸 시어머니가 홀라당 가져가?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걸 왜 사줘요? 내가 며느리 집안에 받은 게 얼만데 그럼 이런 거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욕심이 눈을 가린 거야? 어떻게 남한테 선물 받았다는 걸 그것도 그런 난잡한 상상해가며 며느리 모함하고 요새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 험담하는 것도 그래. 내 귀에 안 들어올 줄 알았어? 내가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있는 사실만 말해, 있는 사실만. 당신 혼자 소설 쓰고 자빠져 있지 말고. 시부가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탈탈 털어 시모 물건을 바닥에 냅다 던져버리고 제게 가방을 돌려줬어요. 그걸 보고 있던 시모가 저를 째려보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줬는데 시부가 다시 돌려줬으니 다시 제 것이 된 것뿐이죠. 그리고 그 뒤로 시모는 제 것을 탐낸 적이 없었어요. 시부에게 한바탕 혼쭐이 난 모양이었어요. 이제야 시모가 제정신 차렸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앙금이 남아있었는지 그 뒤로 저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아무 쓸데도 없는 일을 계속 시키려고 했어요. 남편이 거의 막아줬지만 남편도 못 막는 일이면 무조건 트집 잡아 사람을 혼내고는 했어요. 게다가 하루 만에 다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못하면 친정 부모님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 정말 제대로 시모와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장 때였어요. 보통은 친정이나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하는데 시모는 시댁에 오지 말고 저희 신혼집에서 김장을 해서 시댁 먹을 것까지 해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양도 많고 힘드니 친정엄마한테 연락했죠. 이야기 들은 친정엄마가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에 고추장, 간장까지 다 해오셨더라고요. 둘이서 김장하는데 힘들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게 일했거든요. 김장을 다 하고 친정엄마에게 잠깐 쉬고 가라고 했죠. 안방에 들어가 엄마가 쉬는 동안 저는 바깥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곧 시모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물음에 답도 않고 시모는 제 얼굴에 다짜고짜 종이를 확 뿌려대더라고요.
날리는 종이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종이인가 싶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거실로 들어간 시모가 다 만들어 놓은 김장김치 뚜껑을 열더니 거실에 패대기 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제가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무슨 짓은 너랑 너희 집이 했겠지. 너 이혼 가정인 거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너 절대로 결혼 안 시켰을 거야. 다 부모 따라가는 법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봐라,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얼마나 했으면 남편도 아들도 다 네 치마폭에 쌓여 헤어나오지를 못해. 너 때문이잖아, 이 도둑년아. 밑도 끝도 없는 이혼 가정 이야기. 저야말로 당황했죠. 이게 이렇게 크게 화낼 일이었나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랑 네 어미가 만든 김치를 우리가 왜 먹어?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년이 집에 붙어가지고. 너도 내 자식 버리고 이혼할 가능성 충분해. 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다 조사해 봤어. 어쩐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 것도 그렇고 매번 남편 시아버지 내세워서 일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 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어?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하라고 배웠냐고? 저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실 분 아니에요. 저와 시모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안방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친정엄마에게 시모가 소리쳤어요. 그래, 너 잘 만났다.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사니까 기분 좋아? 그래서 네 딸년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어? 남자가 다 네 말대로 할 줄 알지? 내 남편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다 오늘부로 끝났어. 재혼 가정? 그딴 인간들 내 아들하고 엮이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지금 당장 헤어지도록 만들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시모를 두고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빨리 애들 집으로 와.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니야. 쉬는 날이었고 시부가 근처에 있었기에 금방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집을 보며 시부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이게 지금 이 난장판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빠 처가 그랬지. 며느리한테 김장 혼자 하라고 시키더니 이것 좀 봐. 김장한 거 다 엎어놔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우리 애들 먹으라고 만들어준 반찬도 쓰레기통에 다 쳐넣더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진짜 이랬어? 나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아기용 홈캠 달아놔서 그 상황 다 찍혔거든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 발뺌으로 넘어가려고 하다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건지 없는 사람인 건지. 그렇지만 시모는 개의치 않고 시부에게 붙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 거긴 한데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야. 세상에 당신 고향 친구라는 저 여자도 재혼 가정이더라고. 그것도 우리한테 속이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내가 여태껏 사돈 얼굴 봐서 도와주고 참아준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 우리가 왜 저 여자한테 뒷조사까지 당해야 해? 내가 이혼하고 재혼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서 이 난리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화내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할 때 그 예단 예물 안 해온 걸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애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으려고 하질 않나. 그러더니 이번에는 하다 내 결혼 생활로 애를 괴롭혀? 이미 애들 결혼했고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시부는 어지럽혀진 거실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푹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시모에게 말했죠. 당신
오늘 가서 짐 싸. 무슨 짐을 싸요?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그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갑작스런 시부의 이혼 선언에 모두들 놀라서 눈만 껌뻑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화난 거 알지만 그런 이야기는 장난으로도 하면 안 되죠. 누가 장난이래?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 이 집안이 당신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매번 했던 말 있지? 제발 욕심 좀 줄이고 살라고. 며느리 들어오더니 더 심해졌잖아. 그럼 며느리를 내보내야지 왜 날 내보내요? 그럼 자식 새끼 늙어 죽을 때까지 호래비로 만들 셈이야? 아니면 우리 집 배 끊기게 만들려고? 나가려면 당신이나 나가. 싫어요. 못해요. 안 나갈 거라고요. 어떻게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자고 해요? 이혼 못해? 그럼 며느리랑 아들 일에 앞으로 입도 뻥긋 하지 마. 그거 지킬 수 있으면 이혼은 안 할 거야. 그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시어머니인데 우도른인데 애들한테 말도 못하면 그게 무슨 어른이에요? 그래? 그런데 어쩌나 우리 애가 결혼할 때 사돈한테 빌린 돈이 있어. 그걸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하면 못 갚거든. 당신이 갚을 생각 있어? 그럼 애들 이혼시킬 수 있는데. 제가 갚을게요. 끼케야 몇백이겠지. 꼴랑 입원비 빌려주고 여태 생색내는 것도 웃겼으니까. 몇백? 이 여자야. 자그마치 8천만 원을 빌렸어. 8천만 원. 당신 갚을 수 있어? 어? 8천만 원이요? 그제야 우리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게 된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더군요. 그러더니 도리어 인상을 쓰고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미리 말해줬어야죠. 내가 여태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만큼 큰 돈 빌려줬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그 큰 돈 액수 말해줬으면 당신이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돈 내놓으라고 떼썼겠지. 예단 예물에 쓰겠다고. 내가 당신을 몰라? 나만큼 당신 잘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당신 생각도 진짜 나쁜 거야. 돈 많이 빌려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적게 빌려주면 큰 소리 뻥뻥 칠 거야?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그런 논리는?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빌려준 사람은 다 고마운 사람이야. 도와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먹었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시부가 시모에게 돌려줬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그 말이요. 그 말 듣는 순간 시모 얼굴이 확 굳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결국 시부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했던 시모는 시부와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시댁 가족들은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반응이었어요. 사실 시모의 철없는 행동으로 그간 시댁 식구들이 뒷수습한 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말 내뱉는 거랑 사실관계 알아보지도 않고 소설 지어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남의 것 욕심내는 것까지. 그래도 가족이라고 여태 끼고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런데 시부와 시모의 이혼은 이상한 곳으로 불똥을 튀게 만들었죠. 하루는 신우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오빠, 그 사람이 나랑 파혼하자고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신우는 남편보다 5살 어린데 시부와 시모가 이혼하기 전에 한번 보러 왔었거든요. 그때 날 받아놓고 결혼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시부와 시모가 헤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 부모 쪽에서 말이 많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혼 가정은 싫대, 그 사람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이혼을 하냐고.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면 딸 결혼 앞두고 이런 짓 저지르냐고. 그 사람 부모님이 엄청 난리였어. 이게 내 잘못이야?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데. 내가 겪으니까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가. 시모가 저를 반대했던 입장 그대로 그쪽 집안에서 신우를 반대했으니 신우가 제 심정을 이해하고도 넘쳤던 거죠. 그런 신우를 달래줬어요. 아가씨, 누구 탓도 아니에요. 아가씨 탓은 더더욱 아니고요. 남자친구는 뭐래요? 부모님 말씀 따른다고 해요? 걔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라 보수적인 건지 마마보인 건지 진짜 못 참겠어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얌전히 있어주면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한테 따져야겠어. 결국 신우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내가 무슨 꼴 당했는지 알기나 해? 지금 하하호호 즐겁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나 파혼당했어. 엄마 때문에. 아니, 엄마는 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이혼까지 당한 거야? 엄마가 제대로 행동했으면 아빠한테 이혼당할 일도 없었잖아. 대체 왜 그런 짓을 해서 내 인생을 망쳐? 그리고 나까지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파혼당할 일도 없었고. 엄마가 내 인생 조져놓은 거야. 아냐고. 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파혼을 당해?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파혼당했다고. 엄마가 다 책임져. 책임지라고. 내 인생 어쩔 거야? 신우는 시모 탓을 하며 시모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아니, 이혼한 게 네 탓도 아닌데 왜 결혼식에 그딴 이상한 이야기를 들먹여? 그 사람들 제정신이니? 시모 말에 마시던 차를 내뿜을 뻔했어요. 자기도 그 이상한 논리로 저희 부부를 갈라놓으려 한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하긴 그때는 본인도 이혼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 해봤을 테니까요. 엄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가 내 인생 망쳐놓은 거 나 절대로 못 잊어. 엄마랑 인연 끊고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예,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말고 이 엄마가 어떻게든 되돌려보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 늦었어. 시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시모가 계속 신우에게 연락을 했지만 신우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혼한 게 실감이 난 건지 딸의 말에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시부와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매일같이 울며 매달렸대요. 그렇지만 이미 가족들은 시모 행동에 이미 모두 질린 상태였고 더 이상 뒤치다꺼리도 하고 싶지 않아 했죠. 그렇게 철없고 욕심 많은 시모는 가족들에게 모두 버림받고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면 가족이 제일 좋다는 말이 있죠. 남편은 시모에게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요. 그렇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그것도 애들 데리고는 절대요. 시모가 저와 친정어머니에게 한 짓을 보고 애한테 나쁜 생각이라도 심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거든요. 남편은 그때 시모가 저희 거실에 김치 다 뿌려놓은 홈캠 영상을 보고 완전 분노했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시모에게 따진다는 거 시부가 이미 다 해결했다고 말리느라 그날 정말 고생했어요. 시모도 그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굴지 않았다면 적어도 남편과 척지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자기가 뿌린 씨를 알아서 거둔 거죠. 시모도 이제 어르신 소리 들을 나이니 나이 먹으면서 제발 철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와서 너무 늦기는 했지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고 참 세상 사는 게 제 맘 같지만은 않더군요. 그래도 이제야 어떻게든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편견을 가진 시모가 결국 본인 스스로 그 편견을 뒤집어 쓰게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시모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면교사라고 하죠. 저 사람처럼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이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간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